건강하고 행복한 소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일요일 두 번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주말과 평일을 맞이하고 있지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또 팬 활동을 통한 스밍, 투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이 함께 해나가는 소중한 하루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죠? 구름 조각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근데 참 역설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소천사님들 잘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이거 뭔 소리예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미세먼지가 요즘도 굉장히 많이 심하다라고 합니다. 사실 좋은 날도 있지만 미세먼지가 심한 날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니 특히 오늘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합니다. 저녁 시간대까지 꼭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야외 활동 하시길 바라며 실내 활동을 좀 추천드리는 바인데 아무래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마이 리틀 히어로 저녁 방송 때까지는 빨리 귀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마 당연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 기사 내용을 보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마이 리틀 히어로 임영웅 올드카와 만난 임 히어로의 자퇴라고 되어 있죠. 네이버 TV 1위 달성. 말 그대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그저께 공개된 영상이죠. 금요일날 공개된 이 마이 리틀 히어로 마지막 선공개 3편 이 멋진 올드카 스포츠카를 타고 촥 달리는 임영웅님의 이 영상이 네이버 TV 1등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본편도 아니고 예고편이 이렇게 1등을 차지하고 있으니 이게 참 너무나 멋지고 놀라운 소식일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임영웅님의 파워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이 영상 후반부에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지만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오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거에 앞서서 많은 대중들과 언론사의 관심을 전폭적으로 받고 있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관심이 가능한 이유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소천사님들, 영웅시대 분들의 열렬한 응원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이 아닌가. 만약 이런 응원과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절대적인 영향력의 결과 가능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았겠죠? 자, 그 이유가 한 번 더 드러나는 대목이 눈앞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임영웅님의 브랜드 평판. 아니 소시 브랜드 평판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가수 브랜드 평판이었고요. 이번에는 6월달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결과가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자, 쭉 한번 읽어보니 바로 6월달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압도적인 1등의 인기를 빛냈다. 쭉 한번 내려볼게요. 사실 트로트 브랜드 평판에서는 임영웅님이 1위를 놓친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압도적인 연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냥 1위가 아니라 4월달, 5월달, 6월달 모두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1등을 한 임영웅님의 브랜드 평판 지수가 4월달에 800만입니다. 근데 2위를 차지한 이찬원님이 400만 지수, 김호중 씨가 300만 지수입니다. 와, 그러니까 2위하고 3위의 브랜드 평판 지수를 다 합해야 임영웅님의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지수를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굉장히 압도적인 차이인지 한눈에 보여지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니 5월달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달은 더 심해요, 격차가. 자, 949만 지수를 얻은 임영웅님이 2위를 한 이찬원님과 600만 지수 차이가 납니다. 600만 지수면요. 임영웅님이라는 가수가 없다면 그 600만 지수를 가진 가수가 1등을 4월달, 5월달 계속 했을 겁니다. 왜냐면 2위를 차지한 이찬원님이
매달 400만 지수까지밖에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5월 달에 임영웅님하고 이찬원님의 격차인 이 600만 지수 차이를 만들어낸 가수가 있었다면 그 가수가 1등을 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격차입니다. 5월 달은요, 2위, 3위, 4위를 다 합해야 임영웅님의 한 명의 브랜드 평판 지수를 따라올 수 있었다. 그런데 6월 달은 더 엄청납니다. 자, 보이세요? 이 6월 달 브랜드 평판 지수. 자, 임영웅님이 1000만 지수를 차지했고요. 이찬원님이 400만, 그리고 장윤정님이 350만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 6월달 브랜드 평판 지수는요, 역시나 2위, 3위, 4위를 합친 모든 가수들의 순위의 브랜드 평판 지수를 합쳐야 임영웅님의 1000만 지수. 4월달에 800만, 5월달에 900만, 6월달에 1000만. 아니, 뭔 브랜드 평판 지수가 매달 100만 지수씩 올라가고 있을까요? 정말 엄청난 거죠? 특히나 6월달은 임영웅님의 신곡 모래알갱이가 발매가 되면서 더 엄청난 이 영웅시대 분들의 활동 때문에 이 브랜드 평판 지수가 엄청나게 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지금 이 트로트 브랜드 평판 지수에서 임영웅님이 거의 30개월 정도 1등을 차지해 왔는데,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니 이 브랜드 평판 지수 숫자 차이가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트로트 가수계에서는 가히 적수가 없다. 최근 미스터 트로트에서 굉장히 화제가 된 박지현 씨도 탑5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지금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격차입니까?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브랜드 평판 지수가 그야말로 눈부신 수준이다. 이 서혜진 PD의 불타는 트롯맨 우승자인 손태진 씨도 탑10 안에 들어와 있고, 미스터 트로트에 진에 등극한 안성훈 씨도 탑10 안에 들어와 있는데, 임영웅님하고의 격차는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트로트계에서는 뭐 감히 엄두를 수가 없고요. 전체 가요계에서도 뉴진스나 방탄소년단을 이기는 가수 임영웅이기 때문에 이 브랜드 평판 지수에서는 가히 따라올 적수가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손에 꼽는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또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맞습니다. 일요일이면은 많은 분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멜론 차트 줄 세우기. 자, 오늘 오전 8시에도 폭발을 했습니다. 자, 쭉 한번 볼까요? 자, 당연히 1위에 모래알갱이가 랭크가 되어 있고요. 2위에 여자아이들을 빼고서는 3, 4, 5위에 사랑은 내 도망가, 우리들의 블루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6위에 아이브가 있고요. 7, 8, 9, 10 쭉쭉쭉 무지개, 런던보이, 폴라로이드, 이제 나만 믿어요, 아버지, 인생찬가, 아비앙또, 손이 참 곱던 그대, 사랑의 진짜 연애편지, 에스파를 빼고 보금자리. 자, 20위권 내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정규앨범 1집 수록곡과 이제 나만 믿어요, 사랑은 늘 도망가, 모래알갱이까지 모조리 차트인 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이 어마무시한 임영웅님의 파워가 매주 일요일 아침 8시면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몇몇 소수의 안티들, 그리고 몇몇 타 아이돌 가수의 마음이 삐뚤어진 분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영웅시대 분들에게 저렇게 줄 세우게 하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자신이 못하는 걸 가지고 남을 비방한다. 이 전형적인 패배자의 마인드죠. 전형적인 열등감에 휩싸인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 나타나지고 있어요. 이런 가요계에서, 연예계에서, 방송가에서, 우리 사회생활 중에 회사 내에서도,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그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남들이 노력해서 잘해내는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리고 이 임영웅님의 엄청난 이 차트인 모습을 보고 뒤에서 험담을 해가지고
끌어내리려는 이런 여론 조작. 우리 사회 어디에든 만연해 있는 한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우리 소천사님들도, 영웅시대 분들도, 자, 이런 결과만 보면 되는 겁니다. 1등을 하는 사람은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나의 과오를 돌아보기 위해 뒤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하겠지만, 그런 안티들과 작당 모의를 하는 사람들의 패배자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뒤를 돌아볼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멋진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막강한 가운데 이게 당연시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런 기사가 올라와 있어요. K 발라드의 위기. 리메이크 곡을 제외하곤 차트에서 신곡이 실종되었다. 아이돌과 트로트 팬덤에 밀려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때 우리 가요계를 주름잡았던 발라드 장르가 걸그룹을 중심으로 한 K-팝 아이돌 노래와 트로트에 밀려 위기를 맞았다. 발라드 신곡이 차트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사이 기존 발라드 가수들은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거나 검증되어진 옛 히트곡을 리메이크하는 방식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차트에서 힘을 못 쓰는 발라드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10년 전과 비교하면 차트 상위권에 자리한 발라드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신곡 기준 사실상 전멸한 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팬덤 스트리밍 1020 가치관의 변화가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데요. 가요계에선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실물 음반 이외에 음원 스트리밍조차 팬덤 위주로 재편되면서 걸그룹과 트로트 가수 사이에서 발라드 가수가 설 입지가 좁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일반 대중들에게 유튜브와 스포티파이 같은 해외 플랫폼으로 많이 빠져나갔고 국내 플랫폼은 팬덤 위주로 형성되어 있다. 팬덤이 부족한 기성 발라더나 대중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가수들은 진입조차 하기 어려운 구조다. 일각에서는 발라드의 전성시대라 할 수 있는 1990년대에서 2000년대에 비해 대중음악의 주소비층인 10대에서 30대의 정서 자체가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유명 발라드 가수의 소속사 대표는 과거와 비교하여 연애 자체에 관심이 적어진 10대에서 30대의 세대가 큰 영향을 끼친 것 같다. 또 가수 겸 작곡가는 시대적, 문화적 환경이 변했다. 과거와 비교해 감성이 메몰랐다. 전 황당한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라드 가수들이 검증된 리메이크 곡을 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글쎄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발라드 가수들이 잘 나가지 못한다. 그건 이해가 됩니다. 변화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발라드 가수들이 댄스 가수로 장르를 전환해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가수들은 발라드 가수로 불러야 될까요? 댄스 가수로 불러야 할까요?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댄스곡으로 변신했다면 댄스 가수가 맞지 않을까요? 물론 그 가수의 비중이 다시 발라드가 많아진다면 그냥 발라드 가수일 겁니다. 자, 그런데 트로트 가수가 트로트보다 발라드 장르가 더 많다면 그건 뭘로 봐야 할까요? 발라드 가수죠? 아니 근데 K-발라드의 위기? 아이돌과 트로트 팬덤에 밀렸다? 아니 멜론 차트에서 지금 1등에서 탑5까지 제가 많이도 안 보겠습니다. 탑5까지 위치해 있는 노래의 장르가 지금 트로트인가요? 아니 제가 참 보다 황당해서 화가 나려고 합니다. 모래알갱이, 사랑은 늘 도망가, 우리들의 블루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여자 아이들 퀸카를 제외하곤 1위, 4위, 4위, 5위 이거 노래 장르 뭔가요? 아 발라드잖아요. 아니 근데 K-발라드의 위기라고요? 황당합니다. 아니 발라드 가수가 리메이크하면 발라드고 임영웅 님이 리메이크하면 그거는 발라드가 아니라 트롯곡이 되나요? 정말 너무나 황당무계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가요계 관계자, 작곡가들, 그리고 이 기사를 쓴 기자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거 맞으신가요? 임영웅님이 낸 이 장르의 노래가 트로트인가요? 와, 진짜 너무 황당합니다. 아니, 지금 버젓이 걸그룹과 아이돌이 범람하고 있는 이 차트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만이 유일하게 이런 차트 줄 세우기를 발라드 곡으로 하고 있는데, K발라드의 위기라니. K발라드의 위기를 임영웅이 구제하고 있다라고 이거 기사 타이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요계 관계자들이 기존 발라드 가수들이 힘을 못 쓰고 있을 때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가 혜성처럼 등장해서 장르의 다변화를 이뤄냈고, 임영웅이 부르고 있는 발라드 가수들이 걸그룹과 아이돌들의 위세와 정면 승부를 펼쳐 발라드의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 왜 팩트를 와전시키는지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은 계속 이어질 텐데요. 작은 사진 하나 제가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임영웅님의 패러글라이딩 모습입니다. 이거 보신 분들 계신가요? 분명 보신 분들 계시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과거 뽕숭악당에서 이 패러글라이딩을 하며 이제 나만 믿어요를 열창하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공개된 이 마이 리틀 히어로 마지막 5편에서 임영웅님이 경비행기를 타죠. 임영웅님이 이렇게 공중에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건 아마 이 뽕숭아학당 때도 나타난 모습이 아닌가.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임영웅님이 번지점프를 하러 갔을 때 굉장히 두려워했던 거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임영웅이란 가수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트로트라는 장르에서 발라드라는 장르로 다변화의 도전을 그냥 서슴지 않고 시도해서 이뤄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번지점프조차 두려워했었던 가수가 패러글라이딩만이 아니라 마이 리틀 히어로 5편에서 경비행기까지 탑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도전의 도전을 계속해 나가는 우리 가수가 왜 위대한지 제가 지금부터 추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회 편이 방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다. 어떤 이야기가 또 쏟아질지 다양한 형태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자, 실제 뉴스 기사에서도 마리희 최종회 임영웅 기승전 과학으로 케미 폭발 예정이다. 제가 대략 말씀드렸습니다. 임영웅님의 이번 마지막 방송편에 과학자와 관련된 분이 등장을 한다. 근데 이건 사실 임영웅님이 워낙 우주 덕후이기 때문에 사실 우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무슨 말이지? 하고 이해가 어려우실지도 모르지만 임영웅님은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마이 리틀 히어로가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이냐, 그리고 소씨가 예측했던 대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앞으로의 행보가 과연 어떠한 형태로 담겨져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가요계에서 알 수 있는데요. 임영웅부터 많은 트로트 가수들의 전성기 중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쭉 내려보니 2020년부터 트로트 광풍이 불고서 어느덧 3년, 잠깐의 유행일까 싶었던 트로트 오디션과 가수들이 2023년에도 경쟁하듯이 쏟아졌다. 트로트 오디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가수 임영웅, 영탁, 이찬원, 김호중 등은 트로트계의 MG 4대 천왕으로 올해에도 하늘을 뚫는 전성기를 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그 이후에 등장한 트로트 가수들은 그만큼의 신드롬은 일으키지 못하고 그들만의 리그에서 머물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였을까요? 자,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도 충성 임영웅, 영탁, 이찬원, 김호중. 자, 이들의 전설의 시작은 TV조선 미스터 트롯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젊은 시청자를 타겟으로 한 아이돌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있었지만 기성세대를 저격한 트로트 오디션 서바이벌은 전무했는데 당시 가요계에서도 아이돌 가수가 인기를 장악했고 트로트 침체기였지만 미스터 트롯 출신들의 등장으로 가요계에서 대이변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블루오션이었던 40, 90 세대가 트로트 스타들에 열광했고 그들의 노래만 소비하지 않고
활동 전반에 나서서 응원하는 팬덤 문화까지 생겨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기성세대 팬덤의 특징은 그 어떤 층보다 충성도가 굳건하다라는 것인데 어떤 가수에 한번 마음을 빼앗기면 평생 팬이 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력하다. 한번 팬 되면은 평생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팬클럽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과 이 재력을 가진 이들의 수도 1030 세대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 트로트 스타들을 향한 서포트도 탄탄하게 이루어져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변함없는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임영웅님을 비롯한 미스터 트롯 시즌 1 출신들의 전성기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쭉 내려보면 미스터 트롯 진 출신의 임영웅은 올해도 천하를 호령할 만큼의 가장 뜨거운 인기를 자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15곡 이상이 최근까지도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 멜론 탑100의 차트를 접수했으며 임영웅이 지난 5일 발표한 두 번째 자작곡 모래알갱이는 발매 직후 멜론 1위를 차지했으며 지니, 벅스, 주요 음원 사이트에도 곧바로 진입했고 최근 서클 차트에서도 주간 차트 1위, 디지털, 다운로드, BGM, 벨소리, 통화 연결음 차트 1위에 랭크되며 무려 5관왕을 안았으며 지난 17일 음악방송 출연조차 없었음에도 쇼 음악 중심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자, 하지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어제 있었던 쇼 음악 중심의 이 하락한 순위 때문에 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분개해 하시기도 했고 또 안타까워 하시기도 했던 사실을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영상을 통해서 정리를 충분히 해드렸으니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어제 제가 올려놓은 쇼 음악 중심 영상을 꼭 참조해 보시길 바라고, 자, 중요한 건 어찌됐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영향력이 오늘 마이 리틀 히어로 최종회에 이어서 오늘 낮에 있을 인기가요 3시 50분에 방영하는 SBS 인기가요에서도 임영웅님이 1위 후보가 과연 안 될 것이냐, 될 것이냐, 이제는 저도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던 형태로 지금 흐름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물론 어떤 분들은 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쇼 음악 중심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 개수 자체가 적었고 또 많은 분들이 스밍을 하기는 했지만 스트레이키즈라는 새로운 아이돌 그룹의 스밍량이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임영웅님이 5위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글쎄요, 저는 뭐 그 말도 틀렸다라고 하진 않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럼에도 1위 후보 3명의 가수 후보에는 임영웅님이 무조건 들어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음원 파워가 굉장했기 때문이죠. 서클 차트에서조차도 지금 기록을 휩쓸고 있는데 어떻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그 순위 안에 못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제 머리로는 납득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인기가요에서도 과연 어떻게 순위가 드러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지금 기대치도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제가 최근에 전달드렸던 소식들 중에 보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노래와 함께 더불어서 이 조용수 작곡가가 만남을 가졌던 이야기, 제가 한 3, 4개월 전쯤에 전달해드린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때 임영웅님의 자작곡 또는 2집 앨범에 관련된 곡 참여에 조용수 작곡가가 들어간 게 아니냐, 또는 임영웅님의 자작곡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 게 아니냐, 제가 여러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조용수 작곡가가 임영웅님의 이제나만 믿어요로 저작권료 1등을 예상했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작년부터 흘러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급격하게 1위를 추격하고 있는 것이 임영웅님의 이제나만 믿어요다. 이미 이게 작년, 지금으로부터 1년 전쯤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이 조용수 작곡가는 이제나만 믿어요 저작권료가 들어올 때마다 매번 깜짝깜짝 놀란다라는 이야기를 이 박명수 씨의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임영웅님의 이제나만 믿어요가 역대 기록을 세운 자신의 저작권료 탑순위의 노래들을 앞서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한 게 1년 전이에요. 임영웅님이 이제나만 믿어요가 어느 정도 대박 났냐. 나도 정말 많이 듣는 노래다라고 박명수 씨가 이 당시 때 이야기를 하자 2년 넘게 차트 1위를 하고 있으며 워낙에 팬덤도 거대하고 저작권료도 실제 순위보다 훨씬 많이 나와서 깜짝깜짝 놀란다. 임영웅 씨 노래가 잘 되는 건 보면 속으로 웃음이 많이 나오겠다라고 이야기하자 조영수 씨는 너무 좋다. 아, 도대체 이게 순위도 안 떨어지더라 라고 이 당시 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나라 탑 작곡가라고 할 수 있는 이 조영수 작곡가가 임영웅님의 저작권료를 굉장히 극찬평가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가 이제 발매가 됐고 쇼 음악 중심에서 1등을 했지만 뮤직뱅크와 어제 있었던 쇼 음악 중심에서 1위 후보에 제쳐 오르지 못했다라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 노래가 피지컬 앨범이 아니기 때문에 점수에서 밀리는 거 아니냐. 근데 임영웅님의 이제나만 믿어요의 경우에는 어마무시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마이 리틀 히어로 최종의 편에서 밝혀지지 않을까라고 제가 예상하기도 했고 설사 밝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임영웅님의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예측드렸던 것이 이미 앞선 영상들에서 설명을 드렸죠. 임영웅님이 직접 이야기했다시피 새로운 예능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게 얼마나 단독 프로그램이냐 정기 프로그램이냐 고정 출연자냐 여러 가지 맥락이 놓여져 있겠지만 아마 단발적인 출연이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아무래도 2집 앨범 준비와 콘서트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임영웅님이기 때문에 TV방송에 출연을 한다 하더라도 그 숫자는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건 임영웅님의 전국 투어 콘서트밖에 없습니다. 임영웅님에 이어 영탁님도 CGV에서 콘서트 실황 영화가 28일 날 개봉을 한다라고 나타나져 있죠. CJ ENM이 안달이 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2집 앨범 콘서트를 올 2023년에도 진행할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것이고 작년만큼 수백억 원의 흑자를 남길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던 CJ ENM인데 임영웅님이 지금 내년이나 내후년에 앨범 발매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지금 불투명해졌거든요. 사실 CJ ENM은 제가 최근에도 전달드렸던 것처럼 티빙에서 600억 원을 조달받고 뭐 지금 엄청난 구조 조정에 난리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좀 암울한 상태이죠. 여기에서 혜성처럼 자신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키워드가 임영웅님의 콘서트와 2집 앨범 발매, 그를 통한 OTT 영상 서비스, 아마 많은 연계를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 지금 불투명해진 상태죠. 자, 그렇다면 임영웅님이 정말 2023년이 지나가는 동안 아무런 음악 활동을 하지 않겠느냐? 저는 여기서 소신 발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임영웅님이 내년에 발매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두 가지 행보. 첫 번째, 모래알갱이만이 아니라 여름쯤 또는 가을쯤에 맞춰서 또 다른 자작곡이 발매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많은 아이돌 가수들이 기간 대비 이렇게 싱글 앨범을 하나씩 발매를 하거든요. 물론 그 기간이 짧은 경우도 있고 긴 경우도 있지만 올해 안에 임영웅님의 또 다른 자작곡이 발매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임영웅님의 콘서트죠. 자, 그런데 아직 2집 앨범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1집 앨범만으로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겠습니다만 사실 작년에 있었던 전국 투어 콘서트와 유사점이 많단 말이에요. 하지만 연말 전까지 임영웅님이 콘서트를 하게 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 발매될 싱글 앨범들도 있겠지만
임영웅님이 해외 진출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던 것처럼 임영웅님의 지금 일본, 중국, 동남아, 아시아권에서의 반응이 굉장히 핫하고요. 임영웅님이 아시아권에서 제대로 된 콘서트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 임영웅님의 2집 앨범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 내년까지라고 가정을 해도 지금 7월부터 12월까지 아직도 5개월이나 되는 시간이 남아있거든요. 이때까지 임영웅님이 마이리트 히어로 이후에 아무리 예능방송을 드문드문 출연을 하고 싱글 음원을 발매한다 하더라도 거의 6개월 정도 되는 굉장히 긴 텀이 있어요. 이 시간까지 임영웅님이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 이때까지 임영웅님의 템포를 본다면 저는 해외 콘서트, 그것도 아시아 콘서트, 특히 일본과 중국 이 둘 중에 한 군데에서 연말 직전까지 임영웅님이 콘서트를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10월 달부터 진행되는 각종 시상식에서 임영웅님의 싱글 앨범 음원으로 시상식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쾌거를 또 맞이할 수 있거든요. 콘서트도 진행을 해야 하고 거기에 알맞는 싱글 앨범이 모래알갱이 말고도 최소 한 곡에서 2곡 이상이 더 발매될 경우 연말 시상식을 다관왕으로 휩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특히 제가 예상하는 두 번째나 세 번째 곡 중에 한 곡 정도는 임영웅님의 노래가 OST 곡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아시다시피 사랑은 늘 도망가, 우리들의 블루스 OST 성적이 엄청났습니다. 임영웅님의 싱글 앨범이 발매될 경우 OST 곡으로 또 하나가 분류가 된다면 OST에서 하나, 또 임영웅님의 음원이 하나, 이렇게 시상식 연말 때 2관왕 이상을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남아있는 연말까지의 행보는 첫 번째, TV방송 프로그램이 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또 다른 자작곡이 나올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 조용수 작곡가가 이 정도로 극찬한 임영웅님의 음원 저작권료 파워인데 모래알갱이 한 곡만으로 임영웅님이 연말을 마무리하기에는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영웅님이 콘서트 없이 내년을 맞이한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콘서트가 국내에서 하기에는 작년 전국 투어 콘서트와 겹치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 같은 아시아권 콘서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 저의 예상인데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시나요? 자, 이런 임영웅님의 위상을 많은 언론사에서 극찬하고 있는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